안녕하세요. 지지압, 이제 청간압에 이어서 지지압을 좀 세분화해서 공부한다고나 해야 될까? 그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육합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육합은 이렇게 지지가 12개가 있잖아요. 12개 있는 것 중에서 얘네들끼리 어떻게 합이 되는가? 뭐, 자축, 합토, 그 다음에 인, 해, 합모, 그다음에 묘술 이것도 엇갈리게 되는데 묘술 합화 그다음에 진유 진유 합금 그다음에 사신 합수 오미는 앞에도 그 뭐지 변화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방합이나 삼합을 볼 때는 계절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네모나게 돼갖고 혹은 동그라미로 돼갖고 여기가 인묘진 오고 여기가 서쪽이니까 신유술이 오겠죠. 여기는 남쪽이니까 뜨거우니까 사오미가 오고 여기는 해자축 수의 기운이 오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주 강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예 그 상하좌우 동서남북을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아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냥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음, 조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 게 이것도 한 세 번째 시도에서 만들었다가 지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글씨를 만들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한문을 쓰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서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퀄리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지저분할 거예요. 이것도 저는 능력이 딸려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세네 번 만들다가 이거 만들다가 그 인내심이 바닥에 한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어, 아까 그렇게 합의되는 붙는 그거를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구의 자전축인가 뭐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합하는 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거를 접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검정색도 지워주는구나. 다시 그려야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걸 잡축 합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의 합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묘술 합화, 그 다음에 진유 합금, 그 다음에 사신 합수. 오미는 변동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해져요. 어떻게 간단해져요? 자축 합토였죠. 그 예전에 청간 영상을 설명드릴 때 토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합이 됐을 때 토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그러니까 자축 합토가 되고 청가는 그 하늘의 세상이니까 그 시작되는 게 약간 서늘하고 씨앗이 먼저 생기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 다음에 금, 수, 목, 화 순서대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고 이 지지는 현실 세계라고 보통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잖아요. 그래서 얘가 목, 화, 글씨가 좀 그래요. 수, 이것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써올 걸 그랬나 보다. 아무튼간 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이거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자고요.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지지 육합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해지더라고요. 자축, 합, 토, 그 다음에 해, 인이잖아요. 근데 보통 순서대로는 다 그 뭐라 그럴까 그 앞에 오는 글자 사축인면진사오미 신유술의 중에서 앞에 오는 글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 해, 합, 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묘, 술, 합, 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진, 유, 합, 금이 될 거고 사, 신, 합, 수가 되더라고요. 오미는 어
뭔가 변하진 않더라. 뭐 요렇게 외우자고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 일단 글자 그대로 외우고 그러고 나서 뭔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들을 지장간 가지고도 어떻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완벽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딱딱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오행들을 지웠더니 남는 글자 가지고 합하는 오행을 만드는 게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 수 많은 오행이 딱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그냥 이거는 외우는 게 그냥 이렇게 자전축이랍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좀 마음에 드네요. 이 선들을 다시 그려보고 이 자전축 같은 이것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같이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축 합토, 그 다음에 인해 합모, 그 다음에 묘술 합화, 그 다음에 진유 합금,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신 합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미 변화 없다. 이렇게. 이 결과물들은 목화토금수에서 토를 가장 앞으로 먼저 빼더라. 합에서는 토가 가장 먼저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토, 금수, 목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합에서는 토, 목화, 금수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자축합토가 1년에 뭔가 뭐라 그럴까? 토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무대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로 활동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지장간에서도 그러니까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무토는 항상 껴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진술중매에서도 그 양토는 무토가 들어갔었고 음토는 기토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 물상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은 말을 이제 외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많은 강의들이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기에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상 외우고 있더라도 그 사주 원국에서 봤을 때 보면은 좀 웃겼던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막 삼형살이라고 해서 축술미 삼형살, 그다음에 인신사 뭐 삼형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인신사면 뭐야? 사신 합수인데 인신사 삼형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는 규칙성 같은 거랄까 뭐 그런 부분들은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수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합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럴까, 가장 난해했던 게 사주가 있으면 사주가 이렇게 년주, 그다음에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개가 있으면 웃긴 게 합이 붙어 있어야지만, 혹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이거 지지끼리 붙어 있어야지만 합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떨어져 있어도 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파마다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참 난해한 게, 학파마다 조금씩 이론이 다르고 자기의 관법이랄까 주장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기가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남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안 해주죠. 해줘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하기는 힘들고 설명할 시간도 아깝고 설명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그러고 자신은 옳다라고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얘기 드린 부분들은 항상 그냥 간단한 공식 같은 거. 그러니까 암기하기 편한 거. 그러니까 아까도 그 그림 있었죠. 네, 이 그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이 그림 딱 하나 그려놓고 자전축이야 이렇게 해놓고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자축 합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의 합목이 될 거고 묘술 합화가 될 거고 진유 합금이 될 거고 사신 합수가 될 거고 그 다음 오미는 합이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로 적용하는 것처럼 그 해봤더니 얘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자수를 1번이라고 보면 축토는 2번이었죠. 그러면 합이 3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 나머지 부분들은 합이 다 15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자축이니까 3번, 그 다음에 해는 12번이 되겠죠. 그래서 합이 15가 나왔고요. 밑에도 다 합이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음, 가장 간단한 거는 그거였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뭐 물상적으로 봤을 때, 그 자축 합토 저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애매했어요. 뭐 얘네들이 뭐 축은 겨울의 땅이죠, 당연히. 그 자수의 물이 뭐 얼어버린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게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해수는 뭐 몸이 커지고 그다음에 인목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이는 운신의 폭이 좀 뭐 작아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차라리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자축압토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 개수가 뭐 사령을 해서 따뜻한 임수의 물이 신금 종자에 뭐 접근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설명이 조금 그나마 뭔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설명이 가능은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또 말이 어려워요. 결론은 또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음, 합과 충이 있을 때는 그 뭐라 그럴까? 충보다는 합이 더 우선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합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안 좋은 거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면 걔가 합이 돼서 그 나한테 안 좋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합이 된다라는 게 서로 무슨 커플이 된다랄지 요런 거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안티팬이었던 친구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주던 애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걔는 나를 괴롭히는 일보다는 누구를 자기 여자친구랑 노는 일에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한테 도움이 되던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걔한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 일이 되겠죠. 왜냐면 나한테 힘이 돼주고 신경 써준 일이 적어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대운이나 세운, 그러니까 기존의 사주 원국에서 그 합이 없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글자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 조합들이 합을 이뤘을 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던 글자인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글자인지 그런 것들을 분간을 해서 결국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합의 그 뭐라 그럴까 공식 조건 요것만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려드렸
드린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고 이거를 뭐 그림이나 이미지상으로 뭔가 설명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무리 읽어봐도 제 머리로는 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글자만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강의, 영상 혹은 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좀 보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